아무도 몰래 검색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을까? 이미 다 끝난 인생은 아닐까? 사람들은 나이를 이유로 사랑은 젊을 때나 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정작 혼자 남겨진 밤에는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지내지만 집에 불이 꺼지고 휴대폰 화면도 어두워지는 순간 괜히 마음이 쿵 내려앉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고 싶다는 생각, 괜히 예전 인연들이 떠오르고 연락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전화기 위에 손이 머뭇거린 적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사람을 찾게 되는 이유,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내 인생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편하다는 말과 외롭지 않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익숙해졌을 뿐 마음까지 혼자인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을 찾게 되는 진짜 이유, 외로움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속사정, 그리고 이 나이에 만나는 인연이 왜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동시에 왜 더 소중해질 수도 있는지를 솔직하고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 나이에 사람을 만나든 혼자를 선택하든 적어도 다시 상처받지 않는 법만큼은 알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혼자 있는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분, 괜히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분, 혹은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줘도 될지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을 정리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적어도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가 들면 인생의 중요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나 설레는 일도 없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0이 넘은 여성이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 그 마음 자체를 철없다거나 현실을 모르는 욕심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과 달리 그 나이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마음 속에는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었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게 당연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마음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성들은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쁘거나 서운해도 표현하지 않고 넘기는 게 습관이 되었고 힘들어도 버티는 게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외로움 앞에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은 평생을 가족과 함께 살아왔고 혼자 밥을 먹어본 기억조차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집안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처음 며칠은 자유를 얻은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밥을 안 차려도 되는 생활이 처음에는 해방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집안의 정적이 점점 크게 느껴졌고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마치 자기 존재를 확인받지 못하는 순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그때 처음으로 혼자라는 사실이 편안함이 아니라 고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외로움은 단순히 심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가 점점 희미해진다는 느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서서히
그러나 깊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누군가를 찾는 마음은 사랑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기보다는 자기 존재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기를 바라는 아주 인간적인 욕구에 가깝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고 들어줄 사람이 있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괜히 혼자 웃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사람에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여성은 동네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가 직원이 무심하게 던진 인사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인사는 아주 사소한 말이었지만 그날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에게는 큰 의미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이 나이에 만나는 사람은 젊었을 때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조건이나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태도와 말투,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사소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성격,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불편한 상황에서 보이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이제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유머도 괜찮고 말도 잘하는 사람과 몇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식당에서 직원에게 무례하게 구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식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지도 모를 장면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태도가 자기 인생에 들어올 사람의 모습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의 만남은 빠르게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와도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지, 내 일상을 존중해 줄 수 있을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맺는 관계는 시작은 느리지만 한 번 이어지면 오히려 더 오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외로워지는 순간은 꼭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은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여성은 동네 모임에 꾸준히 나가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더 공허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겉보기에는 꽤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자기 마음속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남았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서는 늘 밝고 괜찮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힘들거나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할 틈이 없었고, 그럴수록 집에 돌아오면 괜히 더 외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는 있어도 마음이 닿는 관계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이 넘은 여성들이 이성의 남자를 찾는 이유에는 단순히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은 상대를 만나고 싶다는 더 깊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오랫동안 친구들과만 어울려 지내다가 우연히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그저 차 한 잔 마시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남성은 그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고, 조언을 하기보다는 그랬겠다고,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을 먼저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이 그 여성에게는 생각보다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그날에야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기보다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음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찾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유지하고 싶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에 더 가깝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아픈 마음이나 약한 모습을 숨겼지만 이제는 굳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꾸미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찾는 관계는 서로의 약한 부분까지도 굳이 감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괜히 밝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아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이 나이에는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또 어떤 여성은 이 나이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회복할 시간과 에너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관계 하나가 무너지면 마음이 회복되는데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린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그만큼 더 신중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건 그만큼 외로움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넬 수 있는 여유가 남아있고 아직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자기 안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나이에 만나는 관계는 서로의 삶을 바꾸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선택을 통제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나이에는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에 대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었고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관계 하나가 흔들리면 일상의 균형까지 함께 흔들리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이 넘은 여성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바람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이 두 감정이 함께 존재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싶다가도 막상 기회가 오면 괜히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여성은 지인의 소개로 몇 번 만남을 가졌지만 상대가 조금만 무뚝뚝한 반응을 보여도 마음이 먼저 닫혀버렸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의 무뚝뚝함을 성격 차이로 받아들이며 넘겼겠지만 이제는 그런 작은 신호에도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 마음이 자주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관계를 맺는다는 건 사실상 새로운 인생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가는 일과도 비슷합니다. 이미 각자의 생활 패턴이 굳어져 있고 혼자 지내는 방식에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조율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식사 시간, 생활 습관, 연락을 주고받는 빈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방식까지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맞추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쪽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모든 걸 함께하려고 하지 않고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처음 만난 상대와 연락을 매일 주고받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상대는 호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성에게는 자기만의 시간이 침범당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마음이 식는 건 아니라고 말했고 상대가 그 부분을 이해해주면서 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솔직한 의사 표현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참고 넘기다 보면 작은 불편함이 쌓여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거리감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된다는 사실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 나이에는 경제적인 문제나 생활 방식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도 생활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관계 속에서 미묘한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만나는 관계일수록 처음부터 서로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여성은 상대가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괜히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어디를 가자고 할 때마다 자기 형편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가 그 부분을 이해해주면서 괜히 혼자서만 부담을 키우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나이에 만나는 관계는 서로의 삶을 구해주는 관계라기보다 서로의 삶에 조용히 온기를 더해주는 관계일 때 가장 오래 갑니다. 누군가에게 인생을 맡기듯 기대기보다는 서로가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이 나이에는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사람이 외로울수록 판단력은 조금씩 흐려지기 쉽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던 상태에서 누군가가 따뜻하게 다가오면 그 따뜻함이 진짜 배려인지 아니면 외로움을 이용하는 접근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만나는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은 지나치게 빠르게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처음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오래된 인연처럼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거나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감정 표현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따뜻함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관심처럼 느껴져 마음이 쉽게 열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이 상대의 필요에 따라 급격히 식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여성은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성이 매일같이 안부를 묻고 작은 일에도 과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 관심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그 남성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오거나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제야 그 여성은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따뜻함이 사실은 상대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방적인 접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상대를 아주 특별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과하게 공감해주고 마치 자기 인생에 상대가 꼭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관심의 방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가 진짜 나를 궁금해한다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병원에 같이 가달라거나 서류 정리를 도와달라거나 혼자 하기 힘든 일을 함께 해달라는 식의 요청이 이어집니다. 도움을 주고 나면 상대는 고마워하며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의 요청이 점점 더 잦아지고 상대의 일상에서 내 역할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집니다. 어떤 여성은 상대의 병원 동행, 집안일 도움, 심지어는 가족 문제 상담까지 모두 들어주다 보니 자기 일상이 거의 상대의 문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관계가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특히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유형은 경제적인 도움을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지만 자기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생활이 얼마나 빠듯한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자연스럽게 도와주기를 기대하거나 부담 없이 지원해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상대가 자주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며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말을 반복하자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식사를 사주거나 작은 선물을 챙겨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상대는 점점 더 당연하게 도움을 받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그 여성은
이 관계가 자신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점점 지치게 만드는지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다음 만남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요구가 또 나올지 미리 걱정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그 위에 누군가가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구조가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느라 내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소모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상대가 혼자라서 외롭다는 말을 꺼낼 때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상대를 향한 연민과 동정심, 그리고 나 역시 외롭다는 감정이 한꺼번에 자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감정적인 장치인지 냉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여성은 상대가 만날 때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다는 말, 집에 돌아가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꺼내는 것을 보며 자신이 그 외로움을 덜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점점 자신의 일정과 생활을 상대에게 맞추게 되었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날에도 괜히 약속을 잡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이어질수록 자신의 생활은 점점 줄어들고 상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역할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만나는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착각 중 하나는 서로 의지가 필요해서 만난다는 생각입니다. 의지는 관계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관계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관계와 서로의 외로움을 메워주는 관계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관계는 각자의 일상과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나지 않는 시간에도 각자의 삶이 단단하게 돌아가고 그 위에 만남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메워주는 관계는 상대가 없으면 하루가 무너지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 내 하루의 감정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관계를 시작하자마자 미래 이야기를 너무 빠르게 꺼내는 사람입니다. 아직 서로를 충분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함께 살자는 말, 앞으로는 늘 같이 지내자는 말, 늙을 때까지 함께 하자는 말을 쉽게 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를 빨리 묶어두기 위한 감정적 장치일 가능성도 큽니다. 어떤 여성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대가 앞으로는 모든 일을 같이 하고 싶다며 자신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려 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관심이 든든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지고 사소한 일까지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상대의 세계에 흡수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나이에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천천히 가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인지입니다. 빨리 친해지지 않아도 자주 보지 않아도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줘도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반대로 연락 빈도, 만남 횟수, 감정 표현의 속도를 계속해서 재촉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언젠가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느리게 흘러가면 불안해합니다. 상대가 곁에 있어도 끊임없이 확인하고 관계의 확신을 요구하며
조금만 거리감이 느껴져도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기보다는 혼자가 되는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관계는 함께 있어도 편하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안정됩니다. 혼자서도 밥을 먹고 혼자서도 하루를 잘 보내고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관계 속에서도 상대에게 과하게 기대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조차 완전히 편해지기 어렵습니다. 늘 상대에게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진짜 필요한 준비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혼자서도 괜찮은 상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혼자인 시간이 반드시 외로움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쉼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힘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혼자 있는 시간을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다시 정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 어쩔 수 없이 남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그 시간은 자연스럽게 허전함과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며 내 감정이 어떤지 가장 솔직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나이에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이유는 혼자 있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여성은 퇴직 후 갑자기 하루가 비어버리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TV만 켜놓고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함으로 가득 차 괜히 예전 인연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다시 받는 일도 많았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달라진 계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시간표로 만들어 보면서부터였습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간단한 요리를 해먹고 오후에는 책 몇 쪽을 읽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는 식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리듬을 만들어주자 하루가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시간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루를 완벽하게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하루에 내가 나를 돌본 순간이 있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그 확인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나이에 혼자 있는 시간이 유난히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괜히 지난 인연들이 떠오르고 앞으로의 시간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을 사람으로 덮으면 그 불안은 관계 속에서 다른 문제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혼자 있는 밤이 불안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외롭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순간이 특히 허전했는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었는지, 무엇이 가장 걱정되는지를 차분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보면 외로움이라고 뭉뚱그려졌던 감정 안에 섭섭함, 불안, 서운함, 두려움 같은 여러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감정이 구체화되는 순간 막연한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다루기 쉬워집니다. 어떤 분은 혼자 있는 밤마다 괜히 예전 배우자와의 기억이 떠오르고
자꾸 후회가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후회의 내용이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절의 나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그 시절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듯 하루를 정리하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힘으로 바꾸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작은 책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책임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굴러가게 만드는 아주 사소한 약속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한다든지,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집 근처를 산책한다든지, 한 달에 1번은 혼자서라도 작은 외출을 계획하는 식입니다. 이런 작은 책임들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은 방치된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을 못 만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상대를 붙잡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매달리지 않으며 관계가 잠시 멀어져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 나이의 관계에서 가장 큰 불행은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내 삶이 굴러가고 있다는 감각이 있을 때 관계는 선택이 되고 선택이 된 관계는 훨씬 가볍고 오래갑니다. 이 나이의 사람을 만날 때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기준은 상대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나 자신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상대가 나를 얼마나 자주 찾는지, 얼마나 연락을 자주 하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를 관계의 진심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처음에는 사랑처럼 느껴져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과 피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관계는 자칫하면 내가 그 사람의 외로움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관계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존중은 연락 빈도가 아니라 경계와 시간을 인정해주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여성은 상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고 잠들기 전까지 통화를 원해서 처음에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을 바로 받지 못하는 날에는 상대가 서운함을 표현하고 연락이 늦었는지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성은 연락이 오기 전에 미리 불안해지고 자신의 일정을 상대에게 맞추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 관계를 정리한 뒤에야 그동안 자신이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관리당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초반에 구분하는 신호는 의외로 사소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약속이 바뀌었을 때 상대가 얼마나 유연한지, 내가 바쁜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해해주는지, 내 감정과 생각이 다를 때 그 차이를 존중해주는지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 만난 상대에게 주말에 가족 일정이 있다고 말했더니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그럼 다음에 보죠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일정을 미뤘다고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큰 안도감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자기 삶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관계를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일정 변경에도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괜히 기분이 상한 티를 내거나 내 선택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갈등이 잦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나이에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과 상대를 흔들기 위해 감정을 쓰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계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있을 때 내 말투가 조심스러워지는지, 내 선택을 설명해야 할 것 같은지, 내 기분을 숨기게 되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자주 그렇다는 답이 나온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이미 부담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 앞에서 괜히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자기 생각을 숨기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오래 갈수록 자기 자신을 점점 소모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관계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를 억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갈등을 무조건 피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침묵으로 압박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풀기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는 갈등 자체보다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떤 분은 사소한 오해가 생겼을 때 상대가 바로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분은 이 사람과는 큰 문제가 생겨도 도망치지 않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 나이에 만나는 관계는 설렘보다 안정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감정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감정이 훨씬 오래 갑니다. 설렘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안정은 천천히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깊어지는 안정감이 관계를 오래 붙잡아줍니다. 이 나이에 사람을 만난다는 건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내 마음을 믿어보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 때문에 울어본 적도 있고,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해본 적도 있고, 사람 때문에 한동안 세상이 회색으로 보이던 시간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된 것이지, 당신의 마음이 식어버린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아직 따뜻해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혼자를 선택하고 싶어진다면 그건 패배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지킬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든 혼자를 선택하든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든 내 마음이 덜 아프고 내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의 사랑은 젊을 때처럼 불타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두근거림보다 마음이 놓이는 사람, 설렘보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함께 있지 않아도 서로의 하루를 응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아도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고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버텨온 시간, 당신이 견뎌온 하루하루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평가받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오늘도 혼자 있는 밤이 조금 쓸쓸하다면 이 영상이 당신 곁에 잠시 앉아 조용히 말 걸어준 친구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한 하루를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인사 남겨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